도레미크레. 안녕하세요, 도레미크레입니다. 오늘부터 크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크레는 특유의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도마뱀이에요. 하지만 처음 접하면 생소한 단어와 정보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편에서는 크레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1편은 용어 정리 생활편이고 2편은 부위별 명칭, 3편은 모프와 형질, 4편은 질병과 해결 방법, 5편은 메이팅과 알 관리. 시작해볼까요? 크레는 야생에서 과일과 곤충을 먹는 잡식성 파충류예요. 가정에서는 매번 이 식단을 안정적으로 재현하기가 어려워서 영양을 표준화한 분말 사료가 탄생했어요. 즉, 슈퍼푸드는 인간이 만든 크레 전용 완전 배합 사료를 뜻해요. 피딩은 크레에게 먹이 주는 걸 뜻해요. 먹이를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핸드피딩인데 주사기나 숟가락을 이용해 직접 먹이를 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율급여 방식이에요. 케이지 안에 슈퍼푸드를 넣어두면 크레가 스스로 찾아가 먹는 방식이에요. 포스피딩은 크레의 입을 억지로 열어 목구멍 깊숙이 먹이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겐 더욱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사 직전인 개체에게 적응하는 방식이에요. 오버피딩은 필요 이상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비만, 지방간, 소화불량, 에그바인딩 등이 오는 상태예요. 개체의 먹이 섭취량과 활동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과식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충식은 말 그대로 벌레를 먹이는 걸 의미해요. 주로 귀뚜라미를 급여해요. 귀뚜라미를 귀엽게 뚜리나 귀뚜리라고 불러요. 더스팅은 주로 귀뚜라미에 칼슘을 묻혀서 급여하는 걸 뜻해요. 생먹이를 그냥 주면 칼슘이 부족하여 추가로 급여하기 위해 더스팅을 해요. 걸로딩은 곤충의 장 속을 영양으로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시중에 파는 걸로딩 제품을 써도 되고 생먹이에게 당근이나 물을 얇게 썰어서 급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추같이 추가 들어가는 채소는 피해주세요. 미구분은 말 그대로 수컷인지 암컷인지 아직 판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태어날 때 이미 성별이 정해져 있지만 외형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천궁은 배 쪽 다리 사이에 V자 모양으로 나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수컷이 페로몬을 분비하는 용도예요.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무게는 3에서 8g 사이에 천공이 나오는데 개체가 정말 작아서 루페로 확인해야 돼요. 암컷은 천공이 없어서 천공을 확인하면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암추는 암컷 추정, 수추는 수컷 추정을 뜻해요. 천공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3g에서 10g 사이에 랜덤으로 나오기에 추정이라는 말이 붙어요. 천공이 보이면 수컷, 10g까지 천공이 안 보이면 보통은 암컷으로 판단해요. RTB는 말 그대로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뜻해요. 나이는 18개월 이상, 무게는 수컷 35g, 암컷 40g 이상 권장드려요. 혈우브는 실제로 번식이 확인된 개체를 말해요. 교배, 수정, 부화까지 검증된 개체를 말하는데 보통은 2세대의 퀄리티를 미리 확인하거나 무배란, 무정자증 같은 번식 문제를 걸러내기 위해 확인해요. 메이팅은 짝짓기를 의미해요. 수컷이 발정이 오고 암컷이 배란이 왔을 때 메이팅이 성사가 돼요. 암컷이 배란이 오지 않았을 땐 뿌잉거리며 거절을 해요. 메이팅이 성사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개체가 수컷이고 아래에 있는 개체가 암컷이에요. 수컷이 이리저리 편한 자세를 잡으며 메이팅이 시도돼요. 인브리딩은 근친교배를 뜻해요. 인브리딩이 계속되면 유전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 부모 개체를 꼭 확인해주세요. 해칭은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 나오는 과정을 뜻해요. 부화 직후의 개체를 해칠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플래시 불빛에 알을 비춰보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래시 준비해주시고 투명한 노란색을 띠면 무정란이고 주황색이나 빨간빛 핵이 보이면 유정란이에요. 알 관리하는 방법은 5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태는 습지에서 자라는 이끼예요. 건조되면 가볍고 물을 머금으면 촉촉해서 주로 암컷이 알을 낳는 데 사용해요. 습식 은신처 안에 수태를 넣어주면 암컷이 알을 낳아요. 개체의 성장 단계를 무게 기준으로 구분하는 표현이에요. 입양과 분양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양은 데려오는 걸 말하고 분양은 보내는 걸 뜻해요. 꽃잘은 꼬리가 잘린 개체를 뜻하는 줄임말이에요. 천적,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꼬리를 잘라요. 크레이 꼬리는 한번 잘리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크레고리는 크레랑 개구리의 줄임말이에요. 핸들링은 개체와 안전하게 접촉하며 다루는 방법을 뜻해요. 핸들링에 익숙한 개체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쉬워 미리 익혀두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개체는 손이 많이 익숙한 개체예요. 탈피는 탈피 껍질을 벗는 행위를 뜻해요. 보통 베이비들은 1, 2주에 한 번씩, 성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크레가 야행성이라 탈피하는 걸 못 볼 수도 있는데 알아서 자라는 건강한 개체라는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파업은 파이어업이라고 개체가 스트레스나 흥분 상태일 때, 습할 때 피부색이 진하게 변하는 걸 뜻해요. 논파는 논파이어업이고 안정과 휴식 상태일 때, 건조할 때 색이 연해지는 걸 뜻해요. 파이어 다운과 같은 말이에요. NFS는 Not for Sale이라고 분양하지 않음을 뜻해요. 보통은 브리더들의 메인 개체, 즉 자랑용 개체를 의미해요. 우열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걸 모프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모프의 외형들을 형질이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명확하게 규정된 것도 없고 모프라는 것도 사전적 정의와 시장에서 쓰이는 정의가 달라 시장에서 쓰는 걸로 설명할게요. 양이 너무 방대해서 3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